1억 7천만 원 고액 체납자. 찾아가 보니 지하 단칸방 독거노인이었던 사연. 방송 YTN 라디오 FM 94.5. 진행 전진영 PD. 방송밀 2021년 9월 17일. 대담 양충승 서울시 38세 금징수과 조사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 7천만 원 고액 체납자. 찾아가 보니 지하 단칸방 독거노인이었던 사연. 전진영 PD.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 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시 38세 금징수과 양충승 조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양충승 서울시 38세 금징수과 조사관. 네, 안녕하세요. 전진영. 지난주에 이어서 징수 현장에서 경험했던 실제 사례 중 두 번째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전진영. 어떤 내용인가요? 양충승. 네, 이번 사례는 80대의 할아버지인데요. 체납액이 무려 1억 7천여만 원이나 되고 체납이 발생된 지가 20년이나 지났지만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세금은 계속 남아 있었고 압류된 부동산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서울시가 압류한 할아버지의 땅에는 서울시보다 먼저 1991년도에 국내 유명한 건설사가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가처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 여러 기관에서 우리시보다 먼저 선순위로 압류 조치를 해서 서울시는 공매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었습니다. 전진영.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이분은 지난주 앞선 사례와는 정반대로 아주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의 주민등록주소지는 재개발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어서 체납자가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사시는 곳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전진영. 네, 그렇겠군요. 그래서 찾으셨나요? 양충승. 네, 먼저 가족관계 확인서를 통해서 가족을 확인해 봤는데요.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녀 중 한 사람과 연락이 되어 이것저것 물어보니 체납자가 40여 년 전에 사업을 한다면서 전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 몰래 대도시로 가버려서 남겨진 가족들이 어렵게 살았다면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살며 있으며 또한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전진영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포기하신 건 아니지요? 양충승.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녀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통화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아버지의 사시는 곳이 그 재개발구역이라는 곳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 찾아 나섰는데 그날따라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10도 아주 추웠습니다. 찾아간 주소지는 골목길에 계단도 많아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서 주차를 하고 귀마개를 착용한 후 복장을 단단히 챙겨서 100여 미터나 걸어 내려가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체납자의 주소지는 반지하방으로 입구 구조가 똑같이 여러 개가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교회 간판이 현관 옆에 세워져 있었고 크게 인쇄된 현관 유리문에는 예배시간과 담임 목사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있어서 1층 교회와 반지하 등 현관을 모두 다 두드려 봤는데 단 한 곳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전진영아. 그럼 모두 이주를 한 건가요? 양충승아. 날도 추운데 헛걸음했구나 하고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가면서 혹시나 하고 현장에서 찍어둔 교회 안내판에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원래 다른 현장도 나가면 체납자를 조사하면서 조그만 단서가 될지 있으니 핸드폰으로 잘 찍어둡니다. 담임 목사는 통화에서 체납자가 그 건물 오른쪽 반지하에 살고 있고 지금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주소지로 되돌아가서 보니 한겨울인데도 문이 조금 열려있고 입구에서부터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주방도 없고 입구에 수도꼭지만 한 개 붙어있고 수도꼭지에서는 수도관이 열지 않게 물방울 똑똑 세면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습한 냄새가 가득한 창고 형태의 집이 있었습니다. 전진영. 그럼 사람이 사는 흔적은 발견하신 거네요?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 뒤틀려서 꽉 닫히지도 않는 문 안쪽에서는 TV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고 노크를 해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봤는데요. 2.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다 떨어진 싱글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방바닥은 완전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한쪽의 밥상에는 식은 김치찌개와 반찬통 2개, 그리고 조금 전까지 드시고 반쯤 남긴 차가운 밥공기 그릇이 있었으며 오래된 14인치 브라운관 TV에서 나오는 바둑 방송을 보고 계시는 머리가 온통 하얀 할아버지가 계셨고 언제 감으셨는지도 떡이 진 머리였습니다. 기운이 없으신지 몸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면서 눈만 올려다보며 누구냐고 힘없이 묻는 겁니다. 전진영아, 그럼 드디어 체납자를 찾으신 거네요. 양충승네. 그렇습니다. 전진영 그럼 이분은 사업이 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공매 처리가 안 돼서 세금 정리도 안 되고 복지 혜택도 못 받았던 건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양충승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납자 할아버지의 토지는 선순위로 각 기관의 압류가 너무 많았고 또 그 건설사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공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서울시의 어떤 체납 처분도 할 수 없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진영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건설사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놨다는 얘기인 거죠.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그 가처분으로 인해 공매도 진행을 할 수 없었고 또한 공매를 할 수 없으니까 미납된 세금 역시 정리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이 부동산은 이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하는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안타까운 피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이 할아버지를 대위해서 그 건설사를 상대로 가처분 말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할아버지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서울시에 납세담보로 제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진영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하시던가요? 양충승 아니요. 연세가 있으셔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또한 공매를 해도 체납자에게는 금전적으로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 그러시겠지요. 아무튼 오랜 시간 설득으로 겨우 필요 서류는 발급받기로 하고 오늘은 너무 추우니 따뜻한 날 방문하겠노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그날 관련 서류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바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주민센터에 모시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3월경에 조금 따뜻한 날에 다시 주소지로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주민센터를 모시고 가는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길과 좁은 계단을 조심히 부축하여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고 복지 담당자를 만나 현재 할아버지의 처지와 공매가 끝나면 할아버지 재산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대위하여 가처분을 말소하고 해당 토지를 부동산 공매 의뢰하여 할아버지의 세금 1억 7천만 원, 전액을 징수하고 이순위 세무서에도 2억 5천만 원을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네. 이번 사례를 들으면서 징수공무원이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는 일도 잘 알아야 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양충승 내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심지어 사치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 세금은 내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비록 세금 체납은 되어 있지만 납세자로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려 사회의 지원을 받게 해드리고 세금 징수도 함께 따라올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충승 네 고맙습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양충승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YTN은 YTN 플러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